백룸은 영화와 게임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단골 소재로 다뤄져 왔는데요. 이렇게 매체에서 다뤄지는 백룸의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언제나 노란색 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란 방은 백룸의 첫 번째 층 레벨 0에 불과한데요. 사실 백룸은 그 너머 수천 개의 층이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죠. 그리고 이때 백룸의 모든 레벨은 위험 등급에 따라 클래스 0에서 5까지 나뉩니다. 이 등급이 높을수록 그 레벨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레벨 0의 노란방은 클래스 1에 속하죠. 하지만 이곳에서 겨우 한 층만 넘어가도 전혀 다른 풍경과 위험 요소들이 길 잃은 방랑자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벨 3999에는 백룸의 모든 방랑자가 그토록 바라던 현실로 돌아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네온 불빛이 가득한 80년대풍 오락실과 영화관이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매표소와 매점, 그리고 오락기들이 늘어선 모습이 꼭 현실의 오락실 같죠. 무엇보다 이곳은 클래스 0으로 적대적인 엔티티가 하나도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게임기는 아무 동전으로나 작동하고 플레이하면 지친 정신이 회복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는 길이 그냥 열려있는 것은 아니죠. 입구에는 투명한 유리문 하나가 굳게 잠긴 채 서 있습니다. 로비 탁자 위에는 임무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데요. 특정 층을 찾아가거나 그곳에서 정해진 행동을 해야 하는 무작위 임무들이죠. 적힌 임무를 모두 끝내면 종이는 백지처럼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잠겨있던 유리문이 비로소 열리는데요.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방랑자는 마침내 자신이 떠나온 현실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끝없는 백룸에서 현실로 향하는 몇 안 되는 진정한 끝입니다. 2층에 도달한 방랑자들은 즉시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텅 빈 교실이나 노을 지는 골목처럼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꿈결 같은 공간이 이어지죠.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 언젠가 와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2층이 방랑자의 기억을 흉내내 가짜 추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꿈같은 공간은 클래스 0에서 1로 잠시 쉬어가기에 좋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이 레벨을 등급 미정으로 분류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꿈같은 공간과 방랑자가 지나왔던 백룸의 모습들이 일그러진 채 뒤섞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적대적인 엔티티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것은 2층이 끊임없이 가짜 탈출을 꾸며낸다는 점입니다. 벽을 통과해 다른 층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제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방랑자는 탈출에 성공했다고 믿으며 계속 같은 구역을 헤매게 되는데요. 진짜 출구는 저 꿈같은 공간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끝없는 밀밭은 백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평화로운 층입니다. 이곳은 레벨 9에서 길을 벗어나 들판으로 걸어 들어가면 도착하는데요. 백룸이라는 것을 잠시 잊을 만큼 더없이 고요하고 목가적인 풍경이죠. 옅은 안개 속으로 흙길과 헛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의 위험 등급은 안전한 축에 드는 클래스 1인데요. 들판 곳곳에는 달콤한 아몬드 워터가 웅덩이처럼 고여있죠. 지친 방랑자가 이 물을 마시면 금세 기운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 물웅덩이는 사실 2층에 사는 한 생물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인데요. 바로 풍선처럼 둥근 몸으로 느릿느릿 떠다니는 글러프라는 엔티티죠. 글러프는 밀밭의 작물을 손수 길러내고 수확합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는커녕 들판에서 천진하게 뛰노는 보기 드문 엔티티인데요. 다만 이 평화로운 밀밭에도 딱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드넓은 밀밭 그 자체인데요. 방랑자는 평소로 환산조차 할 수 없는 끝없는 밀밭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결국 주변의 아몬드워터 웅덩이마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면 방랑자는 빼곡한 밀밭 속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되죠. 이번 층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똑 닮은 거대한 대도시입니다. 방금 떠나온 밀밭을 계속 가로질러 걷다 보면 이 끝없는 도시에 닿는데요. 마천루와 상점은 물론 지하철과 자동차까지 갖춘 평범한 모습이죠. 이곳의 위험 등급 또한 안전한 축에 드는 클래스 1에서 2 정도에 속합니다. 거리에는 차려입은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까지 보이죠. 그런데 거리를 가득 채운 이 시민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다른 층에서 방랑자들을 공격하는 페이스링이라는 엔티티인데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적대적 엔티티마저 얌전하게 만드는 11 이펙트 때문이죠. 이로 인해 엔티티가 방랑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을 자극하면 다시 평온함이 깨져 공격성을 드러내고 효과가 통하지 않는 엔티티도 일부 있는데요.
게다가 거리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들이 일그러져 있어 어디가 어딘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 끝없는 도시에 들어선 사람은 영영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풀룸은 따뜻한 물에 잠긴 새하얀 수영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깊은 물속에 한참 가라앉다 보면 도착하는데요. 햇살 같은 빛이 쏟아지는 새하얀 타일 복도가 사방으로 뻗어있죠. 발목까지 차오른 미지근한 물 위로 잔물결이 반짝이며 일렁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지친 방랑자의 정신마저 차분히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온한 층을 숭고함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 등급은 클래스 1로 분류되는데요. 평화로운 물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 구석의 고인물에는 박테리아에 의한 역병 하이드롤리티스가 퍼져 있습니다. 이 역병이 무서운 이유는 주변에서 호흡만 해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감염되면 몇 시간 만에 사망하고 살아남는 이는 6에 하나뿐이죠. 그러니 이 레벨에서 살아남으려면 역병이 퍼진 어두운 구석을 피하고 밝은 복도만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이 복도를 따라 한참 걷다 보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그 계단을 끝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풀룸에서 빠져나갈 수 있죠. 지금 막 들어선 이 우아한 호텔은 머무는 것만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 호텔은 레벨 4의 평범한 사무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도착하는데요. 눈앞에는 1930년대풍의 화려한 복도와 무도회장이 끝없이 펼쳐지죠. 호텔 곳곳에선 재즈 선율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 혼자인데도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불안감은 머무는 내내 서서히 정신을 갉아먹으며 조여오죠. 공포로 가득한 이 호텔은 의외로 클래스 2에 속하는데요. 이는 호텔에 사는 엔티티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엔티티는 호텔 깊은 곳에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검은 정장에 거대한 문어머리가 달린 엔티티 18인데요. 엔티티 18은 문어처럼 주변에 완벽히 녹아들어 좀처럼 눈에 띄지 않죠. 이 엔티티는 표적을 정하면 며칠간 공포로 정신을 몰아붙인 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곤 신사적인 목소리로 영혼을 대가로 한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거래를 받아들이면 잠시 원하는 것을 얻지만 끝내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거래를 거절하면 벽을 움직여 방랑자를 가두거나 그 자리에서 지디겨버리는데요.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엔티티를 마주치기 전에 서둘러 왔던 계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도착한 이 동화 같은 마을은 밤이 되면 끔찍한 사냥터로 변합니다. 이곳은 화창한 날씨에 푸른 언덕 위에 아담한 집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풍경은 손으로 빚은 듯 거칠고 흐릿해서 꼭 오래된 스톱모션 애니 같죠. 이렇게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분위기를 흔히 드림코어라고 부르는데요. 편안하지만 묘하게 섬뜩한 이 감성은 백룸 특유의 분위기와도 꼭 닮아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적대적인 엔티티 하나 없는 더없이 평화로운 곳이죠. 하지만 이 레벨에 밤이 내려앉으면 이곳의 위험 등급이 클래스 3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흥겹던 음악이 어느 순간 뚝 끊기면 그것이 바로 밤이 왔다는 신호인데요. 이때부터 애니메이션이라 불리는 엔티티들이 깨어나 사람을 쫓아오기 시작하죠. 이들은 살아있는 방랑자를 집요하게 노립니다. 이 마을을 벗어나는 여러 길 중 하나는 바로 언덕 허공에 떠있는 거대한 성인데요. 이 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애니메이션 킹이라 불리는 지배자가 기다리고 있죠. 킹은 방랑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눈앞에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공포에 빠뜨립니다. 이 끔찍한 공포를 끝까지 견뎌내면 눈부신 빛과 함께 풀려나지만 조금이라도 겁에 질리는 사람은 영영 이 마을의 애니메이션이 되어버리죠. 레벨 283은 사방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실내 놀이터입니다. 다른 레벨에서 발견되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큰 문으로 들어가면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튜브와 볼풀이 바닥도 보이지 않게 끝없이 쌓여있죠.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한 서커스 음악이 흘러 마치 아이들의 천국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 등급 클래스 4로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닌데요. 핵심 구역은 지름 1m 남짓한 좁은 튜브들이 미로처럼 뒤엉킨 곳이죠. 겨우 기어서 지나갈 만큼 좁은 데다 어느 구간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가장 큰 위협은 엔티티가 아니라 길을 잃는 것인데요. 놀이터 안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좁고 복잡한 튜브를 헤매다 보면 출구를 찾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맙니다. 운이 좋으면 드물게 라운지라는 푸드코트 같은 공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곳 바닥을 빠져나가면 비로소 다른 층으로 탈출할 수 있죠.
하지만 튜브를 너무 오래 기어가면 벽이 바위로 변하면서 레벨 8 동굴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레벨은 가장 즐거워 보이지만 백룸 최악의 학살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레벨 283 놀이터의 라운지에서 펀이라 적힌 문을 열면 이곳에 닿는데요. 풍선과 색종이로 꾸며진 파티장에 흥겨운 음악까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이곳은 클래스 5로 생존이 아예 불가능한 레벨입니다. 곳곳에는 파티에 오세요라며 방랑자를 초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내를 따라간 방랑자는 끔찍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파티장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파티고어라 불리는 엔티티들이죠. 노란 살갗의 사람 형상에 얼굴에는 핏빛으로 미소가 새겨진 섬뜩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사냥하며 돌아다니는데요. 붙잡힌 사람 중 일부는 살해당한 뒤 파티 케이크의 재료가 되죠. 나머지는 이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똑같은 파티고어로 변해버리는데요. 그렇게 희생자가 또 다른 파티고어가 되며 그 수는 끝없이 불어나죠. 게다가 가짜 출구와 가짜 안내문으로 사람들을 꿰어내기까지 합니다. 이때 파티고어들의 가짜 안내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문장 끝에 이 표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웃는 표식이 있다면 파티고어들의 함정이니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백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레벨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기록을 남길수록 백룸도 함께 반응하며 지형을 비틀고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죠. 노란방에서 시작된 수많은 통로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조차 사실은 수많은 레벨 중 하나가 아닐까요?